당신 오늘부터 내 부인 아니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남편은 내 대답도 듣기 전에 젊은 여자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 섰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부로 이혼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반전 놓치지 않게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게 버림받은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동네 경로당 앞 작은 식당. 사람들이 가득 모인 잔칫집이었습니다. 오선이 65세. 오늘은 남편 박민수와 결혼 60주년 되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손수 음식을 준비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시어머니가 평생 만들라던 잡채, 30년 넘게 한복을 지어온 손으로 만든 음식들. 그런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선 남편의 손에 젊은 여자가 매달려 있었다. 최유진 45세. 동네 헬스장 트레이너였다. 몸에 딱 붙는 검은 운동복. 긴 생머리를 찰랑이며 남편에게 속삭였다. 사장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선희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방에서 들고 나오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다. 와장창.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다. 남편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저는 오늘부로 오선희와 이혼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 최유진과 재혼할 겁니다. 잔칫집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다. 60년을 산 부부가 이제 와서 왜? 선희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다. 민수는 선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늙은 여편네는 이제 쓸모가 없어요. 젊은 여자가 있으면 사업도 더 잘 되거든요. 유진이 남편 팔에 매달리며 웃었다. 사장님, 정말 결단력 있으시네요.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 지난 6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시집온 첫날, 시어머니가 던진 말, 며느리가 뭘 할 줄 알아야 쓰지. 한복 짓는 게 돈이 돼? 그날부터 선희는 자신의 재능을 숨겼다. 명동에 작은 한복 공방이 있었지만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남편한테도 말 못했다. 대신 남편 사업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돈, 명동 건물 임대료, 전부 남편 사업 자금으로 됐다. 그렇게 민수건설이 중견 기업이 됐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선희를 버리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선희를 쳐다봤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 어떤 이는 수군거리는 입놀림. 선희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남편과 유진을 번갈아 봤다. 그리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게 전부인가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민수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선희를 봤다. 뭐가 더 필요해?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거야. 재산 분할 같은 건 기대하지 마. 당신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유진이 킥킥 웃었다. 사모님, 이제 편하게 혼자 사세요. 그 나이에 뭐 하시겠어요. 선희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다.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들 식사하세요. 오늘은 제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니까. 선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선희는 그제야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60년. 참 길었다. 이제 끝이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딸 지은이었다.
엄마 어디야? 아빠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선희는 조용히 대답했다. 지은아, 이제 엄마가 할 일이 생겼다. 전화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괜찮아? 선희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선희는 명동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숨겨뒀던 그곳, 자신의 진짜 모습이 있는 곳으로. 잔칫집에선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몰랐다. 선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회장님, 오늘도 운동하러 오셨어요? 6개월 전, 민수가 처음 헬스장에 간 날이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다. 의사가 말했다. 운동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동네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유진을 만났다. 회장님, 몸 정말 좋으시네요. 유진은 민수에게 개인 레슨을 권했다. 운동복 위로 드러난 탄탄한 몸, 긴 머리를 묶으며 웃는 얼굴. 민수는 그날부터 유진의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스트레칭 자세 교정해 드릴게요. 유진의 손이 민수의 허리를 잡았다. 여기 힘 빼시고요. 숨 천천히 내쉬세요. 몸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운동복 사이로 느껴지는 체온. 민수는 점점 유진에게 빠져들었다. 회장님, 땀 정말 많이 나셨네요. 사우나 같이 가실래요? 유진은 짓궂게 장난쳤다. 민수는 유진의 농담에 심장이 뛰었다. 집에서는 아내가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 젊은 여자는 자신을 챙겨줬다. 헬스장 앞 카페 안. 유진이 민수 옆에 앉았다. 회장님, 사업 정말 잘 되시죠? 저도 회장님 같은 분 만나고 싶어요. 민수는 그 말에 우쭐해졌다. 그래, 나도 이제 성공한 사람이지. 젊은 여자가 좋아할 만하지. 유진은 민수 귀에 속삭였다. 회장님, 부인분은 회장님 잘 안 챙기시죠? 저 같은 여자가 옆에 있으면 회장님 더 건강해지실 텐데. 그 순간부터였다. 민수는 유진에게 완전히 넘어갔다. 헬스장이 끝나면 커피를 마셨다. 커피가 끝나면 저녁을 먹었다. 저녁이 끝나면 드라이브를 했다. 선희는 남편이 늦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운동한다는데 뭐라 하겠어. 건강해지는 게 좋은 거지. 하지만 민수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었다. 유진과 만나고 있었다. 회장님, 부인이랑은 언제 헤어지실 거예요? 저 기다리기 힘들어요. 민수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곧 정리할게. 그 여자 명의로 된 것도 없어. 재산도 다 내 명이니까. 유진은 민수를 안으며 웃었다. 회장님 정말 멋있어요. 선희는 그날 밤 남편의 차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자신이 쓰지 않는 향수, 달콤하고 진한 냄새. 선희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명동으로 향했다. 30년 동안 지켜온 그곳. 한복 공방 선희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첫 냄새가 났다. 작은 작업대, 벽에 걸린 한복들, 오래된 재봉틀. 이곳이 선희의 진짜 집이었다. 시집 가기 전 선희는 이곳에서 한복을 배웠다. 스승은 김영애 선생님이었다. 무형문화재 한복장인. 선희는 그분의 마지막 제자였다. 선희야, 너는 재능이 있어. 이 손으로 멋진 한복을 만들 거라. 하지만 시집을 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며느리가 바느질이나 하고 앉아 있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남편 뒷바라지나 잘해. 선희는 그날부터 바늘을 놓았다. 대신 남편 사업을 도왔다. 아버지 유산 30억, 명동 건물 5채.
전부 남편 회사에 투자했다. 민수건설이 지금처럼 큰 회사가 된 건 전부 선희의 돈 덕분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걸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선희는 작업대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오래된 통장이 있었다. 명동 건물 5채 임대 수입. 매달 5천만 원씩 들어왔다. 30년 동안 모은 돈 180억 원. 전부 선희 단독 명의였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고 김영애 선생님이 남긴 연락처들. MBC 프로듀서, 서울시청 문화재단 이사, 국립박물관 큐레이터. 선희는 수첩을 천천히 넘겼다.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가 왔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딸 지은이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아빠 그 여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봤어. 선희는 조용히 대답했다. 알고 있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왜 가만히 있어? 변호사 선임해야지. 재산분할 소송 준비해야지. 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지은아, 엄마가 누군지 이제 보여줄게. 전화 너머로 지은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무슨 말이야? 선희는 작업대 위에 한복을 쓰다듬었다. 엄마는 말이야. 30년 동안 준비했어. 이 순간을 위해서. 지은아 내일 명동으로 와.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선희는 재봉틀 앞에 앉았다. 오래된 기계를 작동시켰다. 드르륵. 익숙한 소리가 공방을 채웠다. 선희의 손이 천희를 미끄러졌다. 30년 만에 다시 잡는 바늘. 하지만 손은 여전히 정확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술을 놓았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유진과 호텔에 있었다. 선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텅 빈 집. 60년을 산 집.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선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옷 몇 벌,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결혼 반지. 선희는 반지를 식탁 위에 놓았다. 이제 필요 없었다. 대신 명동 열쇠를 꺼냈다. 이제 그곳이 선희의 집이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선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60년의 세월, 참았던 눈물, 숨겼던 재능, 이제 전부 끝이었다. 선희는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님 명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집이 멀어졌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오선희를 보여줄 시간이야.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다. MBC 프로듀서에게, 서울시청 문화재단 이사에게, 국립박물관 큐레이터에게, 고 김영애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 오선희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택시는 명동을 향해 달렸다. 선희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며칠 후 명동 한복 공방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 MBC 아침 뉴스 촬영팀이었다. 선희 씨 오랜만입니다. 김영애 선생님 다큐멘터리 이후 10년 만이네요. 프로듀서가 선희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마지막 제자분이시죠?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선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집안일 하느라 바빴어요. 이제야 다시 바늘을 잡게 됐네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선희의 손이 천희를 미끄러졌다. 30년 만에 다시 만드는 한복. 하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다. 프로듀서가 감탄했다. 이건 정말 예술입니다. 선희 씨 이거 방송 나가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선희는 바늘을 놓지 않고 대답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제 숨지 않을 거니까요. 그날 저녁
MBC 뉴스 메인 화면에 선희의 얼굴이 나왔다. 30년 만에 다시 나타난 한복의 전설. 고 김영애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 오선의 명인을 만나봤습니다. 화면 속 선희는 차분하게 한복을 짓고 있었다. 이 한복은 3개월이 걸립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야 하거든요. 앵커가 질문했다. 그동안 어디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선희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가정을 돌보느라 제 재능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인생을 위해서요. 그 순간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다. 옆에는 유진이 앉아 있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여자가 선이야? 유진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봤다. 한복 명인이요? 저 할머니가요? 화면 속에서 자막이 흘러갔다. 명동 한복 공방 선희의 집 운영. 명동 일대 건물 5채 소유. 30년간 한복 장인으로 활동. 민수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명동 건물이 저 여자 거였어? 유진이 황급히 핸드폰을 꺼냈다. 사장님 명동 건물 누구 명의예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선이 명의인 줄 알았지만 임대료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었다. 당연히 자기 회사 계좌로 들어온다고 생각했다. 유진이 인터넷을 검색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사장님 이거 봐요. 명동 건물 5채 전부 오선이 단독 명의예요. 화면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떠 있었다. 소유자 오선이. 취득일 1995년. 5채 전부 같은 이름. 민수는 그 순간 정신이 아찔해졌다. 그럼 그 임대료는? 유진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한 채당 월세 1,000만 원. 5채면 5천만 원. 30년이면 180억 원이에요.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180억? 그게 전부 저 여자 돈이었어? 화면 속에서 앵커가 다시 질문했다. 명희님 남편분은 뭐 하시나요? 선희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곧 남이 될 사람입니다. 앵커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선희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6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니까요. 민수는 TV를 끌 수가 없었다. 화면 속 선희는 당당했다. 예전에 그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유진이 민수의 팔을 잡았다. 사장님 이거 큰일인데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잖아요. 저 할머니가 돈이 그렇게 많으면 우리가 받을 게 없어요. 민수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 민수 핸드폰이 울렸다. 변호사 박지은이었다. 선희의 딸.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박민수 씨. 저는 오선희 씨의 법률 대리인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민수는 목이 메었다. 지은아 아빠야. 무슨 법률 대리인이야. 지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금부터 박민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법무법인으로 출석하세요.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관련 상담입니다. 민수는 황급히 말했다. 재산 분할? 내가 번 돈인데 무슨 재산 분할이야. 지은은 차갑게 웃었다. 박민수 씨, 민수건설 설립 자금 30억. 누가 됐는지 아세요? 그리고 지난 30년간 회사 적자 메울 때마다 누구 돈이 들어갔는지 아세요? 전부 증거 있습니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지은이 마지막 한마디를 날렸다. 참, 최유진 씨 과거 전과 조회해 봤는데요. 결혼 사기 3범이더군요. 박민수 씨가 4번째 피해자예요. 전화가 끊겼다.
민수는 핸드폰을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유진이 당황해서 물었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유진을 돌아봤다. 결혼 사기? 너 결혼 사기범이야?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민수는 유진의 멱살을 잡았다. 너도 날 속인 거야? 돈 때문에 접근한 거지? 유진은 민수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그래요. 당신 같은 늙은이. 돈 아니면 누가 좋아해요. 민수는 그 말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 유진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이제 끝났네요. 당신 돈도 없고 회사도 망할 것 같고 난 다른 사람 찾아야겠어요.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민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오선의 명인, 한복의 전설, 명동의 숨은 재산가.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버린 게 뭔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선희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명동 한복 공방. 선희는 작업대에 앉아 있었다. 딸 지은이 옆에 앉았다. 엄마 TV 봤어. 정말 멋있었어. 선희는 바늘을 놓고 딸을 바라봤다. 지은아,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지은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알아, 엄마. 내가 다 준비했어. 박민수는 끝이야.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명동 거리의 불빛들. 30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이곳.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였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오선희로서. 법무법인 로비. 민수는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며칠 사이 살이 빠진 얼굴, 떨리는 손,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유진은 떠났다. 돈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상담실 문이 열렸다. 박지은 변호사가 나왔다. 들어오세요.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상담실 안. 선희가 창가에 서 있었다. 깔끔한 한복 차림, 단정하게 묶은 머리. 민수가 본 선희는 낯설었다. 선희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박민수 씨, 앉으세요. 민수는 그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찢어졌다. 지은이 서류를 꺼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서. 민수는 서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명동 건물 5채, 민수건설 지분 51%, 강남 아파트 3채, 전부 오선희 명의 또는 오선희 소유 증명. 이게 뭐야? 민수가 소리쳤다. 내가 번 돈이잖아. 지은은 차갑게 웃었다. 박민수 씨, 민수건설 설립 자금 30억. 어머니 아버지 유산이었죠. 그리고 지난 30년간 회사 적자 메울 때마다 들어간 돈. 명동 건물 임대료였어요. 전부 증거 있습니다. 민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선희가 천천히 돌아섰다. 당신은 내 돈으로 회사를 키웠어요. 그리고 나를 버렸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민수는 선희에게 다가가려 했다. 선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선희는 한 발짝 물러섰다. 아니요. 이제 늦었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선희는 민수를 내려다봤다. 60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지은이 민수를 일으켰다. 오늘은 이만 가시죠. 다음 재판 날짜는 통보하겠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상담실을 나왔다. 그날 밤, 유진은 호텔바에 앉아 있었다. 민수에게서 받은 명품 가방, 비싼 시계,
전부 팔아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화가 났다. 180억이 눈앞에 있었는데 그 할머니 때문에 다 날아갔다. 유진은 와인잔을 비웠다.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다. 유진 씨 맞죠? 낯선 남자였다.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다솜 정신병원 원장 김태준입니다. 유진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정신병원이요? 김태준은 조용히 말했다. 박민수 씨한테 부탁을 받았어요. 선희 씨를 입원시켜달라고. 유진의 눈이 반짝였다. 입원이요?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치매 진단서를 만들면 돼요. 가족 동의 없이도 강제 입원 가능하죠. 그러면 재산관리인도 바뀌고. 유진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얼마면 되나요? 김태준은 손가락 3개를 폈다. 3천만 원. 유진은 가방을 열었다. 카드 긁을게요. 며칠 후 선희는 명동 공방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응급구조대입니다. 신고 접수했어요. 선희는 이상했다. 신고? 나는 신고 안 했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오선혜 씨 맞으시죠? 선희는 뒤로 물러섰다. 누구세요? 다솜 정신병원에서 왔습니다. 가족분이 입원 요청하셨어요. 선희는 소리쳤다. 무슨 소리예요? 나 멀쩡한데요. 하지만 그들은 선희를 붙잡았다. 진정제를 준비했다. 선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놓으세요. 내가 왜 정신병원에 가야 해요? 그때 공방 문이 벌컥 열렸다. 지은이 뛰어들어왔다. 당장 우리 엄마 놓으세요. 뒤에는 경찰이 따라왔다. 지은이 병원 직원들을 밀쳤다. 이분들 불법 감금 미수로 현행범 체포하세요. 경찰이 병원 직원들을 제압했다. 선희는 딸의 품에 안겼다. 지은아. 지은은 선희를 꼭 안았다. 괜찮아 엄마. 내가 지킬게. 경찰이 병원 직원에게 물었다. 누구 지시로 왔습니까? 병원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태준 원장님이요. 최유진 씨가 의뢰했대요. 지은은 녹음기를 꺼냈다. 전부 녹음했습니다. 강제 입원 시도, 위조 진단서 작성, 전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병원 직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저녁, 유진은 자신의 오피스텔에 있었다.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다. 정신병원 불법 강제 입원 시도, 배우의 최유진 씨 지목, 경찰 수사 착수. 유진은 리모컨을 던졌다. 화면이 깨졌다. 이게 무슨... 문이 두드려졌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유진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뒷문에도 경찰이 있었다. 최유진 씨, 강제 입원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유진은 수갑이 채워졌다. 아니에요. 나는 몰랐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유진 명의 카드 결제 내역, 김태준과 주고받은 문자, 전부 범죄를 증명했다. 같은 시각, 민수는 회사 사무실에 있었다. 책상 위에는 부도 통지서가 쌓여 있었다. 은행에서 대출 회수, 거래처에서 계약 파기. 회사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주요 거래처가 전부 계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다. 민수건설 대주주 명단. 1위 오선이 51%. 민수는 그제야 알았다. 회사 지분 과반수가 선희 것이었다. 선희가 주식을 팔면 회사는 끝이었다. 민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희야, 제발 전화 좀 받아.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민수는 회사를 뛰쳐나갔다. 명동으로 향했다. 선희의 공방 앞. 민수는 초인종을 눌렀다. 선희야, 나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민수는 문을 두드렸다.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민수 씨. 선희가 서 있었다. 깔끔한 한복 차림. 손에는 쇼핑백. 민수는 선희에게 달려갔다. 선희야, 회사가 망해. 제발 주식 팔지 마. 선희는 민수를 지나쳐 문을 열었다. 그건 제 주식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민수는 선희의 옷자락을 잡았다. 제발, 60년을 산 부부잖아. 선희는 민수의 손을 떼어냈다. 당신들이 날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동네 잔치집에서 사람들 앞에서 날 버렸잖아요.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려 했잖아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희는 민수를 내려다봤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리고 문을 닫았다. 민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공방 안. 선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다. 민수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 선희는 아무 감정 없이 그 뒷모습을 봤다. 지은이 옆에 섰다. 엄마 괜찮아?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제 정말 끝이야. 창밖으로 명동거리의 불빛이 반짝였다. 선희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서울가정법원 이혼 소송 첫 재판 날이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한복명인 오선희의 이혼 소송.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이었다. 원고 측 자리에 선희가 앉았다. 깔끔한 남색 한복, 단정한 머리, 흔들림 없는 눈빛. 피고 측 자리에 민수가 앉았다. 초췌한 얼굴, 떨리는 손, 싸구려 정장. 재판장이 입장했다. 제37호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시작하겠습니다.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의 불륜과 학대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을 요구합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산은 피고가 사업으로 번 것입니다. 원고 기여분은 미미합니다. 지은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1995년 민수건설 설립 당시 자금 출처. 오선의 시아버지 유산 30억 원 전액. 두 번째 증거. 지난 30년간 회사 적자 보전 내역. 명동 건물 임대료 총 180억 원. 세 번째 증거. 민수건설 주식 매입 내역. 오선의 시명의 51%.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은은 계속 말했다. 즉, 민수건설은 원고의 자본으로 설립되고 운영된 회사입니다. 피고는 단지 대표이사였을 뿐입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황급히 말했다. 하지만 실제 경영은 피고가 했습니다. 지은은 냉소를 띄었다. 그렇다면 왜 회사가 30년 동안 적자였을까요? 원고의 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진작 망했을 겁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다. 증거가 명확하군요. 계속하세요. 지은은 다음 서류를 꺼냈다. 네 번째 증거. 피고의 불륜 증거입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다. 민수와 유진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다. 지은은 말을 이었다. 불륜 상대 최유진 씨는
현재 강제 입원 교사 혐의로 구속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과거 결혼 사기 3범 전과가 있습니다. 화면에 유진의 전과 기록이 떴다. 2015년 결혼 사기 징역 2년, 2018년 결혼 사기 징역 3년, 2021년 결혼 사기 집행유예.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몰랐습니다. 재판장이 한숨을 쉬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군요. 지은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5번째 증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학대 증거입니다. 화면에 일기장이 떴다. 선희가 30년간 쓴 일기. 오늘도 시어머니가 내 음식에 흠을 잡았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 편만 들었다. 오늘도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내 건물 임대료를 또 가져갔다. 오늘도 나는 투명인간처럼 살았다. 내 말은 아무도 듣지 않는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의 목소리도 떨렸다. 원고는 30년 동안 경제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자신의 재능을 숨기면서도 오직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았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은은 선희를 바라봤다. 하지만 피고는 결혼 60주년 기념일에 동네 사람들 앞에서 원고를 버렸습니다. 젊은 여자와 재혼하겠다며, 늙은 여자는 쓸모없다며. 재판장이 민수를 쳐다봤다. 피고, 할 말이 있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다. 변론은 충분합니다. 판결은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다. 기자들이 선희에게 몰려들었다. 선희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선희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60년을 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남편의 아내로. 하지만 오선희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나를 위해 살 겁니다. 내 이름으로, 내 재능으로. 기자들이 박수를 쳤다. 선희는 법원을 나섰다. 밖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2주 후, 판결 선고일.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 박민수는 원고 오선희와 이혼한다.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민수건설 지분 51%는 원고에게 귀속한다. 명동 건물 5채는 원고 단독 소유를 확정한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모든 게 끝이었다. 선희는 법정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같은 날, 유진은 구치소 독방에 있었다. 강제 입원 교사, 결혼 사기 재범, 횡령 교사, 죄목이 쌓였다. 검사가 구형했다.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유진은 독방에서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일주일 후, 민수는 쪽방촌에 있었다. 회사는 파산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은행 계좌는 텅 비었다. 남은 건 낡은 가방 하나. 민수는 쪽방 창문으로 밖을 봤다. 서울 하늘이 보였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 선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였다. 민수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명동 한복 공방. 선희는 작업대에 앉아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선희 명인님, 서울시청 문화재단입니다. 선희는 문을 열었다. 남자가 초청장을 건넸다. 다음 달 서울시청에서 한복 전시회를 엽니다. 명인님을 메인 작가로 모시고 싶습니다. 선희는 초청장을 받아들었다. 서울시청 한복 특별전. 주최 오선희 명인. 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영광입니다.
꼭 참여하겠습니다. 남자가 떠나고 지은이 들어왔다. 엄마 축하해. 선희는 딸을 안았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없었으면 못 해냈어. 지은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당당하게 사는 거, 그게 내 꿈이었어. 이제 이루어졌잖아. 선희는 창밖을 봤다. 명동거리,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30년을 숨어 살던 거리, 이제 당당히 걸을 수 있는 거리. 선희는 작업대로 돌아갔다. 한복을 만들기 시작했다. 전시회에 걸 작품,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았다. 이제 선희의 인생은 진짜 시작이었다. 오선희로서의 시작,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빛나는 주인공으로서의 시작. 서울시청 대강당, 한복 특별전 개막식 날이었다. 입구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다. 한복 명인 오선희의 작품전, 30년 만에 세상에 나온 작품들, 강당안, 선희의 한복들이 전시돼 있었다. 하늘하늘한 저고리, 우아한 치마, 한 땀 한 땀 수놓은 꽃무늬. 사람들이 감탄했다. 정말 예술이네요. 이게 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 강단 위, 선희가 마이크 앞에 섰다. 깔끔한 흰색 한복, 단정하게 빗은 머리, 떨리지 않는 목소리. 30년 동안 저는 숨어 살았습니다. 제 재능을 세상에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선희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5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지은이 무대 뒤에서 눈물을 닦았다. 옆에는 10살 아들 준호가 있었다. 할머니 멋있다. 지은은 아들을 안았다. 그래.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개막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선희를 인터뷰했다. 명희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노인 여성 창업재단을 만들 겁니다. 저처럼 재능을 숨기고 사는 분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 돕고 싶습니다. 기자가 물었다. 재단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선희는 조용히 대답했다. 제 재산 중 일부를 기부할 겁니다. 100억 원 정도요. 기자들이 놀랐다. 100억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쓸 곳에 써야죠. 저는 이미 충분히 가졌으니까요. 그날 저녁, MBC 뉴스 메인 화면, 서울시청 한복 전시회 대성공, 오선희 명인 100억 재단 설립. 화면 속 선희는 당당했다. 쪽방촌, 민수는 작은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선희, 웃고 있는 선희, 빛나는 선희.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버린 게 저런 사람이었구나. 민수는 TV를 끌 수가 없었다. 화면 속 선희는 계속 웃고 있었다. 민수는 그 미소를 보며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요양원, 90세 노인 한 명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박민수의 어머니, 선희의 옛 시어머니였다. 간병인이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한복명인 오선희, 노인 여성 창업 재단 설립.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다가 눈물을 흘렸다. 저 사람이 내 며느리였구나. 간병인이 놀라서 물었다. 할머니 아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정말 못되게 굴었어. 며느리를.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며느리가 바느질이나 하고 앉아 있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남편 뒷바라지나 잘해.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선희를 구박했다. 선희가 만든 음식에 흠을 잡았다. 선희가 입은 옷을 비웃었다. 선희의 말은 듣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내가 틀렸어. 저 사람은 보석이었는데 나는 돌멩이 취급했어. 시어머니는 간병인에게 부탁했다. 선희한테 연락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선희는 요양원 앞에 섰다. 지은이 함께였다. 엄마 안 가도 돼. 그 사람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 다 잊어야 해. 용서해야 진짜 자유야. 선희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야윈 얼굴, 주름진 손. 선희는 침대 옆에 앉았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눈을 떴다. 선희를 보자 눈물이 흘렀다. 며느리.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흐느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 내 재능을 꺾었어. 내 인생을 망쳤어. 선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아니에요. 저는 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선희를 바라봤다. 넌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나 같으면 용서 못했을 텐데. 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용서해야 제가 편해요. 이제 다 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심전도가 평평해졌다. 선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편히 쉬세요. 이제 고생 끝났어요. 지은이 엄마를 안았다. 엄마 괜찮아?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정말 끝났어. 모든 게. 장례식 후 선희는 명동 공방으로 돌아왔다. 지은과 손자 준호가 함께였다. 준호가 선희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나 할머니 닮고 싶어. 선희는 손자를 안았다. 뭘 닮고 싶은데? 준호는 눈을 반짝였다. 할머니처럼 멋있는 사람. 할머니는 슈퍼 히어로야. 선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워 준호야. 지은이 엄마와 아들을 안았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선희는 딸과 손자를 꼭 안았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다. 따뜻한 빛, 새로운 시작의 빛. 선희는 그 빛 속에서 생각했다. 60년을 남의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의 인생을 산다. 오선희로서. 며칠 후 노인 여성 창업재단 개소식.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재능을 숨기고 살던 노인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노인들. 선희는 그들 앞에서 말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저도 65세에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박수가 터졌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희망을 가진 눈빛들. 선희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명동거리. 선희는 딸 손자와 걸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 준호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행복해? 선희는 손자를 내려다봤다. 응, 정말 행복해. 지은이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세 사람은 석양 속을 걸었다. 선희의 새로운 인생. 진짜 시작. 빛나는 미래. 모든 게 이제부터였다. 쪽방촌 어딘가. 민수는 여전히 후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구치소 어딘가. 유진은 여전히 울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명동거리. 선희는 웃고 있었다. 딸과 손자와 함께 행복하게. 이것이 진짜 승리였다. 복수가 아닌 행복. 증오가 아닌 사랑. 과거가 아닌 미래.
오선희는 이제 자유였다. 진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가족의 배신 앞에서도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이야기.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